여러분들 좀 들어가 봅시다. 부동산 신탁 등기,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어봤어요? 등기부 등본 떼어보게 되면 거기에 신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거를 못 본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되면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 이게 신탁법 제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야. 이 물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거를 들어오려고 그러려면 잘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탁 원부가 쫙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거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신탁 원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저거는 등기부 등본을 찢어도 저거는 다시 출력하면 되거든.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거야. 왜 이런 얘기를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하냐면 바로 이런 거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야.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유언을 대신하는 용도로다가 신탁을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유언을 대행한 용도인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언장을 가지고 고객한테 줬는데 상속인들한테 줬어. 근데 상속인들이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공정유언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나? 공증을 받는가? 유언장을 공증을 받는데 남 모르는 사람들 2명 앞에서 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공증에까지 해서 돈 들여서 다 했는데 말 그대로 그게 유언장이 그게 되는 건지 알지. 그러나 아까 트로이처럼 저거는 거짓말이고 내가 잡혔는데 이거는 다 뻥이었어. 실제로 누구한테 줘. 그럼 돈 들여서 한 공증 유언도 다 무효잖아. 그치? 그러나 신탁은 누가 되든지 간에 아까도 뭐냐면 호프만하고 톰 크루즈 나왔을 적에도 해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뭐냐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위탁자로다가 어떻게 되냐면 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월 $100 이상은 내보내주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톰 크루즈도 못 깨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사후에 돌아가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통제된 부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는 QR코드라고 다시 말해서 국가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찢어 발긴다 하더라도 다시 출력하면 돼. 그래서 수탁사에서는 이거 그대로만 하는 거야. 수탁사에서 이거 그대로 하고 약정돼 있는 수수료 빼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 신탁 원부의 내용이야. 그 내용을 얼마만큼 법률적으로다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냐?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딸한테 현재 건물 부분들에 있는데 애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국내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서 연로한 노부모.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80, 90 되신 분들인데 애들은 미국 가서 살고 있고 막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케어를 해주지만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황망하게 사망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말 그대로다가 신탁을 하는 거야. 종합 부동산 관리 신탁을 유언 대용 신탁에 부동산 관리 신탁을 같이 매칭시키는 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따라 건너가는 거야. 사망보험금이 내려가는 거야. 거기 내려가서 여기에 가가지고서 자녀 간의 분쟁 방지 이런 축하금 그다음에 병원비 이런 거 졸업할 적에 해외 가족여행 이런 거 했을 적에 그냥 주는 거야. 다시 연금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특히 치매 부분들에 대한 거 했을 적에 RFID라고 하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치매 환자들한테 입력시키는 거에 대한 거, GPS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 27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GPS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 GPS가 나오는데 그거는 1m 반경까지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 전에 딱 움직이게 되게 되면 체크가 될 수 있는 RFID부터 GPS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다 적어내려 하는 거거든. 1,000만 원으로다가 보험 계약을 시작하나 갑자기 미국에 있는 딸한테 여기 임대료 중에서 환전해서 미국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늙어서 사망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노인네 혼자 어떻게 해? 그거를 다 신탁 원부에다가 녹여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3천만 원짜리 보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수료를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3천만 원짜리 해봐? 석션 하는데 가래를 빼야 되는데 한 번 하는데 10,000원씩이라고 쳐. 30일하면 30만 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1년 하면 360만 원. 10년 하면 3,600만 원인데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 사망보험금을 최소한 3,600만 원 이상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30만 원으로 시작하고 40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망보험료도 올라갈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있었던 부동산부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부동산 관리 신탁까지가 매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봐봐. 자산가가 나라가 고꾸라져가지고 엉망이 돼가는 세상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부자가 많아지는 세상이고 치매 환자가 없어지는 세상인지 혼자 있는 사람들에 가 물어봐. 특히 골드미썰 50대, 60대 되신 분들한테 물어봐봐. 내가 얼마 전에 글로벌 회사의 인사팀장인 여성분을 만났었어. 53세래. 뭐 하는데 잠깐 만나서 인사 나누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한 4개국어 하는 것 같아. 와, 나는 와, 진짜 막 너무 현란하게 오는 거야. 우리는 끝나면 어디 가서 밥도 먹고 그냥 뭐 수다 떨다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즐기잖아. 근데, 뭐 하다가 뭐 비행기표 체크하고 뭐 근데 그분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갔다 오면 다시 뵈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이게 치매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치매 보험 들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치매 보험 내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님 이거 신탁으로다가 묶어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 안심신탁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줘드릴 거니까 치매자 빼고요. 치매자 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해서 이사님 이름 넣어가지고서 내 사랑 신탁 이렇게 이름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네요.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부터 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 신탁으로 해서 저거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신탁 원부에 녹아나면 되는 거야. 가입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기 신탁회사에다가 신탁 사망 수익자 지정 동의서를 우리 회사에서 양식을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수탁사에 가서 신탁 원부랑 같이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네? 제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신탁사에서 보험 가입했네? 그리고 나서 오케이 신탁 계약을 맺어주는 거야. 위탁자가 누구? 아빠. 보험 계약자가 위탁자. 수탁자가 누가 되는가? 은행이 되던 증권사가 되던. 오케이? 왜? 부동산이 주르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 뭐 해외 교환, 이 환자들 각자마다의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도 신탁을 가입했다고 보험사로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신탁 계약 사실 확인서 신탁사의 양식에 맞춰서 신탁 계약 했어요라고 보험사로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와서 보험사에 접수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 아픔에 대해서 왜 혼자 가고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정작 치매를 걸리기 전에 이러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완성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 치매라고 그 사람이 그동안 읽어왔었던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치매로 신탁을 만들어주고 우리랑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 신탁사로 갔을 적에 적어도 혼자 살다가 적어도 치매를 들고 적어도 아파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혼자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유보금, 신탁 유보금 중에서 이 존엄한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정하게 보험하는 사람 아닌가 싶어. 나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명감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신탁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흥분하고 막 그래.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신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